자, 에코프로머티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 선생입니다. 자, 지금 에코프로머티가 다시 한번 반등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지금 정배열의 흐름을 좀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72,300원대 약 3.43%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윗꼬리,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큰 구간을 걸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같은 생각을 하시고 계실 텐데, 지금 우리가 기대감도 분명히 있지만 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단순하게 반등으로만 보실 자리는 절대 아니다. 최근 구조를 보더라도 빠질 때와 올라갈 때 주체가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이런 차이가 앞으로의 흐름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하게 주가가 상승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이런 중요한 얘기를 좀 드리면서 팩트로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 많은 의견들 댓글로 좀 달아주시고요.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에코프로머티를 좀 제대로 보려면요, 단순히 많이 빠졌다, 많이 올랐다 이 정도로 보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려요. 지금 이 종목이 무너졌다가 반등하는 종목이 아니라 지금 고점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위를 보려는 종목인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 윗매물대 무려 20%라는 매물대에 부딪혀서 다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인지, 그런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좋은 종목이냐 이런 걸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런 반등의 힘이 누구한테서 나왔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1월 말에 79,700원 이 고점을 만들고 이후 주가가 편안하게 가지를 못했어요. 고점을 찍은 뒤에 바로 무너진 건 아니지만 위에서 강하게 눌리면서 2월과 3월 계속 힘을 빼는 조정들이 나왔었죠.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거, 이런 조정이 완벽한 추세 붕괴처럼 쏟아진 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6만원 초반대까지 밀려가면서 121선 위에서 형태가 완전히 망가진 건 아니었고, 최근 다시 7만원대까지 복구하는 움직임을 만들어냈어요. 이 말은요, 이 종목이 지금 죽은 종목이 아니라는 거고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자, 살아있는 종목이라고 해서요, 바로 다시 한번 상승을 가져가는 거 분명히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지금 이 위쪽에 있는 이 20%라는 73,000원대의 매물대가 분명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전에 정말 거래감 좀 많이 붙었던 자리,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가려고 할수록 본전 심리에 대한 매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팔고 싶어지는 자리가 바로 여기예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메티가 아래에서 반등을 성공한 종목이긴 하지만 동시에서 지금 위에서도 시험을 받아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걸 모르고 보면 야, 다시 올라오네, 여기서 끝나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까지는 반등이고 어디서부터가 돌파냐, 이걸 구분해야 되는 자리가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차트 아래 보유 비중을 좀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상승이 만들어진 시점부터 기관들의 보유 비중이 계속적으로 유의미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근 이 조정폭에서 좀 소폭 비중을 낮춰가면서 다시 한번 비중을 만들어 가고 있다. 즉 기관은 지금 같은 종목 완전히 버리고 떠난 게 절대 아니다. 아래에서는 일정 부분 계속적으로 보유를 쌓아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 나쁜 신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 좋은 종목 같은 경우는 기관이 이런 조정 구간에서요, 비중을 다시 한번 늘리기보다는 바로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기관이 들고 있다는 건 기관이 지금 당장 올린다는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우리가 이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기관이 지금 보유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건 종목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지 곧바로 다시 강한 추세를 만들겠다,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다시 시세를 내리려면 기관 보유만으로는 부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위에 매물대 다시 한번 뚫으려면요, 실제로 시장에서 계속 사주는 그런 매수의 힘이 붙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최근 외인들에서 움직임이 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런 상승폭 중에서 계속적으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기관들도 계속 따라 붙으면서 지금 보유 비중을 계속 높이고 있는 흐름인데, 지금 한 달 누적으로만 보면 어때요? 외인들이 다 빠져나가고 기관들이 다 빠져나간 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다시 보유 비중을 늘리고 있다고요. 최근 이렇게 며칠 결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이건 저는 그냥 반등의 엔진이 결과적으로 지금 외인이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조정 구간에서 개인이 받는 건 주가를 버티게 할 수는 있어도 윗 매물대를 뚫는 힘은 결과적으로 외인들이 연속적으로 붙기 시작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차트가 살아나는 이유가 개인들이 잘 버텨서가 아니죠. 외인들, 기관들이 최근 다시 들어와 주면서 가격대를 복원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머티의 핵심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기관은 이미 어느 정도 들고 있는 이런 종목인데 최근 외인들까지 다시 붙고 있어. 그러면서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구조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전 좋다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그 힘이 검증으로 끝나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외인들의 이런 들어온 수급들이 며칠간 좋아졌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추세의 전환으로 확장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위에서 막혀버리면 다시 쉽게 흔들릴 수 있다. 그걸 더 민감하게 만드는 게 바로 신용 부분입니다. 최근 한 달간 좀 이 조정 부분에서 신용이 좀 줄어들긴 했어요. 그러면서 현재 2.02%의 흐름을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시장에서는요, 이 2%의 수준은 절대 가벼운 수준만큼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요, 주가가 다시 힘있게 올라갈 땐 신용이 조금만 받쳐주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한 번 다시 밀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네가 바로 던져버려요. 빚을 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마냥 그냥 편하게 볼 자리만은 아니다. 주가가 올라올수록 좋은 건 분명히 맞는데, 동시에 흔들릴 때도 정말 뼈아프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동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좀 대차 거래를 좀 보시면요, 최근 대차 잔고가 좀 빠르게 이렇게 상환되는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진짜로 이 에코프로머티가 좀 무너지는 종목 같았으면 오히려 이런 반등 구간에서도 대차가 더 쌓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추가 하락에만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여기에서도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절대 잔고 자체는 여전히 크다는 거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조는 대차가 조금 줄였을 뿐이지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아니다. 그래서 숨통은 트인 건 분명히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합쳐보면요, 지금 에코프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왔다는 건 분명합니다. 차트도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기간도 여전히 떠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 외인들이 다시 들어와 주면서 반등의 흐름도 분명히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어요. 자, 대차도 최근에 완화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가 여기에 이런 흐름들을 보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메리트가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지금 위에 매물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죠. 신용 아직까지 무겁다라고 말씀드렸죠. 외인들의 수급, 이게 언제까지 갈지 장담하실 분 여기 계십니까?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가장 위험해 보이는 방식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좋은 종목처럼 보이니까 나 무조건 갈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보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최근 외인들이 샀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렇게 섣부르게 확정을 지어버린다는 겁니다. 둘 다 위험해요. 자, 우리가 지금 같은 구간은요, 확정을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니에요. 검증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에요. 외인들이 며칠 더 이어서 들어오는지, 기관들이 과연 받아주면서 72,000원대 여기 매물대를 뚫어버리는지, 이런 걸 봐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가장 위험한 판단이 뭔지 아십니까? 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좋은 종목 같으니까 그냥 들고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외인들 수급 빠지는 거 보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쉽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외인들 수급 그렇게 쉽게 빠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종목이지만 타이밍이 틀리면 결과적으로 계좌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외인들이 얼마나 이어서 들어오는지, 어느 가격에서 멈추는지, 신용이 다시 붙어주는지, 이걸 실시간으로 못 보면요, 같은 종목에서도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구간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종목들 실시간으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위에 제가 번호 남겨놨어요. 010-2472-6550으로 뭐 구독이나 에코 이 정도만 남겨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지금 자리에서 어디를 기준으로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깔끔한 기준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이 정도만 좀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자, 그리고 에코프로머티 제가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아갔고 어떤 식으로 이탈이 나왔을 때 대응을 해왔는지 다른 종목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면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여러분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장기와 또 단기선이 좀 성격이 좀 다르고,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좀 누구이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거래량을 통해서 좀 들어오는지, 그러면서 그날 어떤 명분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좀 들어오는지 이런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우리 기술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자, 우리 기술인데 제가 먼저 이날 보내드렸던 문제를 좀 보여드리면요. 2월 11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기술 9,2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라. 그래서 MS, 구글, SMR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독보적 제어 시스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무시하시고 거래량을 좀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아드렸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2월 11일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수요일. 시가 9,420원에 시작했는데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죠.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이 타이밍에 좀 공격적으로 좀 잡아드렸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당시 시장에서는 좀 이 원전이라는 섹터가 좀 매몰되어 있었는데 본질은 결과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폭발적인 전력 수요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금 빅테크들이 좀 SMR의 사활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뉴스가 터지는 걸 보고 야, 이거 무조건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전에 상승을 좀 만들어 놓고 계속 눌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단기선들이 꼬여가면서 지금 흐름들이 좀 이런 단기적인 눌림만 좀 나오고 있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후 좀 이런 행보를 가져가면서 단기선들이 수렴하는 구간을 거쳐서 좀 이제 정배열 확장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9만원대에 대한 매물대의 상당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면서 전날 우리가 호가창에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일 날 시초가 9,4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강한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우리가요 사실 이런 재료들을 읽어가면서 타점을 좀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재료들을 알아야 차트의 선행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우리가 좀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좀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보실 종목 HLB입니다. 자, HLB인데 먼저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를 좀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가 큰 기회, 큰 기대값도 중요하지만 대응이라는 게 더 필요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급이라고 좀 이따 문자를 발송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좀 HLB 68,000원의 전량을 매도하셔라. FDA 호재는 이미 반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격도가 120%를 좀 넘어가면서 기간 외인들 차익 매물들이 쏟아집니다. 지금 안 던지면 내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라고 좀 과장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1월 28일 날을 좀 먼저 보시면요. 이날이었어요. 시가 66,900원에 시작했는데 지금 위아래 꼬리가 강하게 달린 흐름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재료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 좀 수개월째 우려먹었던 이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막 좀 끝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 발표 전에 사실 우리가 좀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정확한 그런 예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1선과 지금 너무 멀어지는 이격 과열에 대한 임계점이 나왔다는 거죠. 고무줄도 사실 너무 이렇게 당기다 보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좀 과열권에 좀 들어온 걸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격이 벌어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맹신을 좀 하시면 안 되지만 충분히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자료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식으면서 이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뉴스가 이미 발표되고 있었기 때문에 FDA 끝물이었다. 뭐 이런 것까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날 보시면 그렇게 거래량이 강하지 않았어요. 이런 흐름들이 좀 이런 것들의 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28일 날을 그때는요, 호가에서도 계속적인 매수세는 분명히 들어왔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개인들의 매수세를 부는 것으로 좀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사실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대로 좀 그때는 맞았지만 그날 이후 주가가 좀 꺾이면서 좀 우리가 좀 계좌를 좀 방어할 수 있었다. 항상 좀 그런 말이 있죠. 환호할 때 우리 재료에 대한 유통기한을 좀 확인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우리가 계좌를 좀 방어했던 중요한 종목이 되었었는데, 마지막 다른 종목 필옵틱스입니다. 자, 이건 지금 아무 관심도 없을 때 제가 조용히 매집을 끝냈던 종목이었는데, 먼저 문자 내용을 보시면요, 1월 22일 날 제가 목요일 날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옵틱스 44,800원에 매수를 하셔라. 유리기판 섹터에 대한 잠룡입니다. 바닥권 매집봉 3개가 포착이 됐고요. 남들이 끝날 때 할 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차 목표가 55,000원대까지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비중 20%까지 채우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63,300원대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1월 22일 날 이날이었는데 1월 22일 이날 시가가 42,6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에 잡으라고 했었죠? 44,800원에 좀 잡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시에 좀 반도체 섹터는 조정을 좀 받고 있었던 분위기였는데, 차트도 지금 21선 좀 밑에서 움직임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좀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삼성과 인텔이 낙점한 유리기판, 이 유리기판이 압도적으로 재료에 저는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필옵틱스는 그 장비를 가장 먼저 좀 이렇게 납품할 기술력이 좀 있었고, 차트상의 횡보는 세력이 개미를 지치게 하는 좀 매집이었었다는 거죠. 12월 9일 날을 보시면 연속적으로 좀 거래량이 좀 터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보시면 12월 9일 이날이었는데, 이날 거래량은 이렇게 좀 터졌었지만 계속적인 횡보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계속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집이 좀 마무리됐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전부터 좀 매물이 좀 나왔지만 너무 거래량이 크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흔들림이 분명히 필요했었다는 거고, 이런 상승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이루어내면서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 구간을 거치신 분들은 우리가 오히려 기다림을 가져가면서 충분한 기회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승을 만들었고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를 이기신 분들이 상승분을 모조리 다 복구까지 하면서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기회들이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요, 항상 제로섬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좀 기회를 만들면 누구는 손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트의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과 함께 추가적으로 어떤 재료가 붙으면서 상승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좀 이런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구독,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기회에 좀 기회를 잘 살려서 계좌를 키우는데 좀 확실한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웬일이 왜 수급을 붙는지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넘어가자고요. 얘네들이 따라붙고 있는 명분이라는 것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 양극재 핵심의 소재인
전구체를 만드는 2차 전지의 밸류 체인의 핵심적인 기업이 누구다? 에코프로머티다. 그래서 결국 이 종목의 본질은 2차 전지 이런 업황과 함께 에코프로 그룹 전체 흐름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4분기에 대한 흑자 전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최악 구간은 좀 넘어갔다라는 신호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연간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이 턴어라운드가 확정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좋아졌다가 아니라 이제 좋아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보는 단계가 왔다라고 보는 게 더욱 정확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표이사 변경까지 나와주고 있죠. 지금 경영 방향 변화 기대도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종목 기대가 살아있고 구조 또한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실적, 그러면서 업황, 수급까지 이 3박자가 모두 맞춰주는 그런 종목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좋은 이야기보다 우리가 수급을 먼저 확인해야 되는 자리, 외인들이 이어서 들어오고 신용이 안정되면서 매물대가 뚫리면 그때는 우리가 다른 해석을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사실 아직 그런 확정이 아니라 검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 보셔야 되겠고, 제가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해드릴 테니까 자, 아래 구독, 좋아요 이 정도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박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